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89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그린 텍스타일 허브라는 주제로 우리 안경익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안경익 대표님의 가장 저는 한마디로 기억하는 게 엔지니어링 IT 전문가예요. 모든 기술을 IT화할 수 있는 부분 쪽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 안경익 대표님,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경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정 회장님이랑 C3 분들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바로 발표 시작하나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한 10시 40분 전에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자료 보이시죠? 네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회사 얘기를 하셔서 방금 막 열었고요. 시버리 캐피탈 그룹이라는 캐피탈 회사가 있습니다. 그룹사고요. 그 회사의 이 시버리 캐피탈 그룹은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스가. 그리고 밑에 이런 여기 나온 거는 8개의 자회사가 있지만 한 10개가 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버리 솔루션스가 엔터프라이즈 IT를 하는 회사고요. 하나가 IT를 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는 거고 주로 항공 주로 정비 쪽이죠. 항공, 그다음 국방, 이쪽 비즈니스가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쪽 이런 자회사들 대부분이 시버리 시큐리티는 증권회사예요. 그리고 투자사이기도 하고요. 시버리 에이비에이션, SGI 에비에이션은 항공, 운항, 정비, 카고 뭐 이런 쪽의 컨설팅 회사. 스포텍스는 화물 물류 회사. 그다음 시버리 글로벌 마켓은 물류 쪽에서의 그룹사. 시버리 컨설팅 회사. 이 TFX는 재무 쪽이에요, 재무. 재밌게도 아마도 다이아몬드랑 환율 갖고 돈 버는 될 겁니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이제 어, 컨설팅과 회무 재계 투자 사이면서 저희 회사는 IT를 하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시버리 MRO BV 솔루션스가 원래 공식 명칭이고 2002년에 설립돼서 지금 한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쪽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뭐 에어버스나 델타 이런 쪽 대부분 회사들은 항공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성능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뛰어서 돈 벌고 있냐. 간단하게는 그렇게 성능 분석하는 솔루션으로 사업을 하는 분야고 그다음 뭐 A나 BCA의 이런 규제 기관들은 항공 규제 및 안전 관리 그리고 소방청, 엔터에어, 카이 이런 데는 항공 정비, MRO라고 하죠. 뭐 그런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만 특수하게 이제 캡코, 카이나, 캐리, 한수원 이렇게 원자력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지사를 하고 있고요. 한국 별도 법인입니다. 그 주식회사고요. 그래서 뭐 국제 과제도 주관 사업자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입니다. 세종시에 있고요. 네, 저는 본사에는 매니징 디렉터로 아시아 브랜치 담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말씀드렸듯이 컨설팅 분야랑 항공 정비, 규제, 원전 형상 정보 관리, 방사성 폐기물 관리, 그다음 철도 차량이나 이런 이제 시설 관리 분야에서 뭐 IT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 정도 하겠고요. 그다음 오늘 GT허브라는 주제는 기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회사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실 수 있는데 저는 항공 분야만 하던 회사를 원자력, 국방, 철도 분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그 임원진에서 다 동의하에 그리고 이 환경과 안전된 분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솔루션 기획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저 화면에 초록색 이상한 거 좀 보이지 않으세요? 예, 예. 그거 좀 지우시면 어때요? 저게 뭔지를 모르겠네요. 아, 회원분 중에 그 필기구를 사용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아, 본인이 그런 것 지워주시면 같아요.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솔루션 기획 배경, 뭐 이런 쭉 얘기를 드릴 거고요. 저는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 고등학교 때까지 제주도를 다녔고요. 그다음 학교 가면서 올라와서 지금까지 이 무태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할 GT 허브를 기획한 배경은 요 한성대학교 사회안전학과 석사를 하면서 안전 재난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환경 분야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ESG에 대한 기획도 여러 번 했었고, 그다음 환경과 안전에 대한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솔루션도 개발을 했었고, 여기서 안전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DPP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런 쪽이 비즈니스적으로 관심이 있겠구나 해서 GTF 솔루션을 설명드리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석근 부회장님이랑도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그 국가기술표준원 산업데이터표준위원회 전문위원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그럼 전자통신산업진흥회도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소방 항공에 대한 운항 관리 시스템과 통합 정비 관리 시스템 뭐 이런 쪽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AM, UAM, 뭐 드론 이런 쪽 비즈니스의 솔루션 사업도 좀 알고 있는 회사라고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GT허브를 기획한 배경은 뭐 다들 관심 있어서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환경 규제가 강해지고 있고 우리나라 제품이 제조를 하다가 이제 수출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수출 장벽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규제라는 것 그리고 표준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뭔가를 서로 협력하자,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하기는 하지만 역시나 또 규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ISO 표준이라든지 인증 이런 것들은 수출 장벽의 역할을 크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유럽의 그런 환경 규제들, 저는 대표적으로 ESPR이라고 하는 에코 디자인 규정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환경 규제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CBAM, 우리나라에서는 기관에서는 CBAM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한 CBAM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다음 뭐 에코 디자인 규정, 그리고 공급망 실사 지침 이런 것들이요. 실질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상당히 큽니다. 이 공급망 실사 지침이라는 거는 유럽에 수출하는 특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그 회사 자체적으로도 노동자들에 대해서 아주 그 관리를 잘해야 되고 환경 영향도 최소화될 수 있게 운영을 해야 되고 공급망 전반을 관리를 해야지만 된다. 만약에 수출을 막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실사를 나왔을 때 공급망 실사 지침에 위반되는 사례가 나오면 전체 매출의 5% 이상을 과징금으로 때리겠다. 그 정도로 상당히 강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에코 디자인 규정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조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최초 설계할 때부터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하라는 거예요. 자원도 그냥 있는 자원 막 써서 만들지 말고 최대한 재활용을 하라는 것이고 사용을 할 때도 에너지 소비가 최소화되게 해라. 폐기할 때도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환경 영향적으로 가장 최소화시켜라. 상당히 그 규제가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 실사 지침과 에코 디자인 규정 정도면은
이런 규제를 준용할 수 없는 회사는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 공급망 내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 중에 에코 디자인 규정은 제조 회사에 다이렉트로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에코 디자인에 대응할 수 있는 GT허브를 기획을 한 거고요. 이 자료는 요 밑에 유튜브 보시면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 수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스마트 팩토리를 일정 부분 구축한 회사들은 그 스마트 팩토리 기반으로 이런 어떤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비를 해서 자신들의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에너지 사용을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그 섬유 회사들을 만나봤어요. 주로 원단 회사가 많고요.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이 이런 데 동의를 하고 있고, 뭐, DPP라든지 에코 디자인 규정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예비 타당성 예타 사업을 하든지 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환경에 관련된 에너지 소비죠. 정확하게는 이제 LCA라고 해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생애주기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제조사가 얼마나 환경 영향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LCA 평가를 했는데 제대로 점수가 안 나오면 수출을 못하게 되는 것도 당연하죠. LCA는 대부분 규제들이 채택하고 있는 뭔가의 이제 보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를 평가하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규제 기관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에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규제에서는 이 LCA 평가 보고를 보고 이 회사가 얼마나 환경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규제에 얼마나 순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 LCA 평가를 하는데 사용되는 각종 절차, 대상, 방법, 보고서 양식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 이런 곳에 익숙하지 않은 회사는 그런 평가 보고서 양식이라든지 규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항목들을 잘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역으로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솔루션을 기획을 했고요. 요거는 되게 유명한 그래프 자체는 아니지만 되게 유명한 연구인데 일회용 기저귀랑 천 기저귀 요 두 개를 비교한 사례가 있어요. LCA 분석을 한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일회용 기저귀가 훨씬 환경적으로 나쁠 것 같다. 천 기저귀를 써야지. 이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천 기저귀는 뭐 빨아서 다시 쓰고 빨아서 다시 쓰고 하기 때문에. 자원을 고갈하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LCA 평가 결과 자원 고갈 측면에서는 일회용 기저귀가 상당히 영향이 큰 건 맞습니다. 자원을 계속 활용해서 폐기를 하니까. 그런데 지구 온난화 관점에서 보면은요, 청기저귀가 훨씬 영향이 큽니다. 환경에 훨씬 안 좋아요. 일회용 기저귀는 자원 고갈해서 폐기만 제대로 하면 끝나는데 이 가정 세탁하고 세탁소 세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랑 나무를 사용해야 되는 것들, 천이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는 청기저귀가 지구 온난화 영향이 훨씬 크다라고 이제 하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CA 분석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청기저귀가 더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LCA 평가라는 거를 해보게 되면 이 정도로 우리가 평소에는 알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관점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들은 LCA 평가를 다들 수행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환경 규제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기업이 LCA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LCA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섬유에다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요. 섬유가 생각하는 것보다 환경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자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뭔가 만들어낼 때도 에너지 소비가 많고, 특히나 이제 사용이 된 후에 재활용이 상당히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 폐기고. 그다음 재활용 무언가를 사용해서 섬유 제품을 만든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되고 폐기된 옷이나 각종 섬유 제품들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저개발 국가에 통으로 수출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 수출을 받은 진짜 배에 가득 싣고 수출을 받은 국가에서는 거기서 좀 괜찮은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사용도 하고 재판매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뭐 유니클로 뭐 그런 데서 간단하게 사 입고 저렴하게 간단하게 사 입고 버리고 이게 패스트 패션이 되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환경 영향이 더더욱이나 커지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구 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섬유 제품에 대한 관리를 유럽에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유 제품의 LCA 평가를 하려고 하면은 생애주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섬유 제품의 생애주기. 이런 형태로 원재료 조달하고 디자인 개발하고 생산, 유통, 판매, 그다음 폐기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흐름에서 우리가 LCA 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잘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야 되느냐라는 걸 보면 이 우측에 있는 원산지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개발하면서 생산하면서 그 발생하거나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LCA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량이에요. 탄소 배출량. 우리 대부분 ESG 할 때도 탄소 얘기들 많이 하고 환경 어딜 가나 탄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규제에서 그리고 어떤 솔루션에서 채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GHG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하고요. GHG 온실가스죠. 온실가스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프로토콜은 뭐냐면 어떤 기관에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온실가스에 대한 보고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GHG 프로토콜이. 그 보고서대로 그 가이드라인대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아, 이곳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얼만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이 GHG 프로토콜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탄소 배출량 계산 방식을 익히게 되면 어디 가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GT 프로토콜에서는, 그 허브에서는 대표적으로 GHG 프로토콜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맞는 배출, 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스코프 1, 2, 3가 뭐냐. 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걸 계산을 할 때 스코프 1은요, 직접 배출하는 거예요, 직접. 뭔가 내가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구매를 하고, 뭔가를 구매를 하고, 뭔가 가공을 하고 하면서 실제로 그 제품 자체에 만들 때 발생하는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것. 스코프 1만 우리가 계산한다 하면 직접 배출에 대한 것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전체 탄소 배출량의 한 30% 정도밖에는 계산을 해낼 수가 없어요. 스코프 2까지 계산을 한다. 이 의미는 스코프 1을 포함하면서 스코프 2에 그 만들 때 전기를 사용하거나 뭔가를 가열해서 증기가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들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코프 2까지 계산하는 거는 직접 배출 플러스 간접 배출 중에서 이제 에너지 사용량,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 여기까지 분석하는 거다. 스코프 3까지 가면은 전체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는 공급망 내에서의 활동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뭔가를 이제 납품한 회사,
그리고 이동 간에 배를 탔을 때, 자동차 트럭으로 이송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공급망 상의 것까지 같이 계산하는 게 스콥 3까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 중에 GHG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라는 솔루션은 이 얘기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 솔루션은 스콥 2까지 지원합니다. 우리 솔루션은 스콥 3까지 풀로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스콥 1, 2, 3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다루고 있고, 특히나 스콥 3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도출해내기가.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배출량을 같이 포함을 해서 스콥 3까지 계산을 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앞에 말씀드린 LCA랑 GHG 프로토콜 정도 이해를 하면 이 뒤에 얘기들은 좀 쉬워집니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 여러 가지들이 있고, 뭐 이런 보고서들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은 유럽 규제기관에서 요청을 하겠죠. 뭐뭐뭐에 맞는 뭐 GHG 프로토콜로 보고서를 제출하세요라든지 CSRD 보고서를 제출해요라든지 뭐 그런 여러 형태로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제조사는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섬유 쪽에 회사에 그때 한번 질의가 왔던 거는 자기네 그 완제품 생산하는 유럽 회사에서 우리한테 뭐 무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데 그게 뭔가요? 이게 현재 실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보고서가 뭔지도 모르는 곳이 상당히 많죠, 지금. 그래서 우리 솔루션은 이런 국제 표준을 따르고 이런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GT 허브 솔루션은 커뮤니티는 이 안에 회원 가입해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초 회원 획득, 무료 회원 획득하고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다음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이 GPT 허브 커뮤니티의 멤버이면 그 이후는 구독형 형태로 원하는 것들을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각종 컨텐츠 관리, 대시보드들, 그다음 그 환경 영향을 고려해서 디자인하는 실제 뭐 옷을 디자인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디자인하는 도구나 디자인하는 절차상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영향 평가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자재 정보들. 그다음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은 이 정보들을 획득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생산 설비나 PLM, ERP 이런 기존 가지고 있는 곳에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건데 그 부분을 인티그레이션 해서 인터페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획득해내게 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 현장에 인티그레이션 되는 툴이죠. 그래서 현장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장과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LCA 평가 및 임팩트 평가를 하는 그런 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그 LCA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LCA 방법이라든지 GHG 프로토콜이라든지 그런 데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 안에. 공장 내에서 물 사용하는 거, 토지 사용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뭐 가능한 부분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값을 도출해낼 수 없는 부분들도 지금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게 아니라 평가 방법이 아직은 마련이 안 됐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우리 GT허브 툴에서는 그런 계산을 해내는 방법들도 여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HG 프로토콜 1, 2, 3를 다 제시를 하고 GHG 프로토콜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도 내놓고 표준 ESG 보고서에서 요청하는 환경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일부 추출해내서 보고서에 껴넣을 수가 있고요.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보고서 생성해주고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 있는 얘기 쭉 아마도 다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우리 솔루션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웹 기반에서 뭔가 이제 자신들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기도 하고 뭔가 보고서를 추출해내기도 하고 지금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이 얼만큼
이제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재제조나 설계를 할 때 기존의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환경적으로 유익한 제품을 설계할 것인가, 그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도 도출을 해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뭐 핸드백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제 GHG 프로토콜에 맞는 뭐 리포트를 이렇게 대시보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실제 PDF 문서로 뭐 내보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전체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의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탄소 배출을 하고 있고 그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 그 탄소 배출 개수라는 것도 정해진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 특화된 탄소 배출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수들이 뭔가 이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때 상수나 변소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회사별 개수를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현황과 트렌드를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정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그 설계를 아니면 소재를 다른 걸로 바꿨을 때 what if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재 선택이나 공정 선택이랑 디자인 선택을 할 때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what if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최종 제품이 얼마만큼의 탄소 배출을 하고 에너지 소비를 한다라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추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 구축을 할 때는 처음에 현장 그 회사의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단 회사죠, 원단 회사. 그러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고 우리 카탈로그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각각의 카탈로그 제품들에 해당하는 이제 소재는 무엇이고 어떤 절차, 그래서 현장 분석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얻을 수 있는 현장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얻고 그 데이터를 1차 정제 후 시스템에 올립니다. 약간 정제된 그 데이터를. 그리고 그 정제된 데이터로부터 이 안에서 갖고 있는 각종 이제 배출량 계산 방식이나 개수들을 적용을 해서 초기 데이터들을 쭉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초기 데이터들이 만들어진 시점 이후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각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보고서를 보거나 뭔가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하면서 그 정보들을 계속 이 우리 시스템과 같이 사용되면서 그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어떤 저감 모델링이라든지 탄소를 얼만큼 배출을 저감했는지 에너지를 저감했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어떤 규제기관이나 뭔가 실사가 있을 때나 그럴 때 여기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뽑아내거나 보고서를 생성해낼 수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 가져다가 정규화를 하고 데이터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을 메꾸고 해서 LCA 엔진을 통해서 분석해낼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 휴리스틱과 기계학습이 쓰이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 특히 섬유 쪽, 다른 분야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들지만 특히 섬유 쪽에는 데이터가 쌓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데이터를 주세요 하면 내놓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그 표준 데이터베이스나 기존 쌓였던 걸 갖고 추정을 해낼 수밖에 없어요. 임의로 그래서 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그 갭을 메꾸는 기술을 썼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리고 해외에 섬유 분야에 쓰이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상용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LCA 엔진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프랑스에 있는 회사와 협력을 해서 프랑스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퓨리스트과 기계학습을 하고 이 데이터를 메꾸는 그런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한동안은 국내에는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잘 대응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때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LCA 엔진은 저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 프랑스에 있는 회사와 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서버에서 돌아가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런 각종 데이터들을 연동을 해서 이 LCA 엔진에서 요구하는 변수 값을 가지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결과를 획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섬유 섬유 분야에서 우리나라 섬유 분야에서 이걸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은요, 진짜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원단 회사 중에 뭐 상담을 한 곳은 여러 곳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자고 얘기를 한 곳은 대기업, 원단 대기업 하나, 중견기업 하나. 이렇게, 아니죠. 중견기업 하나, 중소기업 하나.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고, 지금 우리가 제시한 요 사항들에 그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견기업은 스마트 팩토리 쪽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치고는 스마트 팩토리가 잘 구축돼 있고 추가적인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자기네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POC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원래는 올해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아마도 내년 초에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로부터 생산 시설이겠죠.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얼만큼 사용하는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그 생산 시설로부터 어떻게 그런 것들을 획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에도 기존 유럽에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배출이 된다, 이런 계산식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구체적인 이제 배출 개수들은 일반적인 그 방법 플러스 그 회사에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배출 개수를 같이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그 스마트 팩토리에 센서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그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초 앞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LCA 이제 그 전주기 평가를 할 때 우리 툴은 이 회사 전반에 걸쳐 있는 데이터들을 시스템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것들로부터 정제된 검증 결과를 내놓고, 그럼 그 과정에서 모자라는 데이터들, 도출해낼 수 없는 데이터들은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써서 그 데이터 격차를 해소를 한 다음에 탄소 발자국을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품 레벨, 그 제품에 사용된 부품, 스크라고 하는데요. 스크 레벨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 내 전체 카탈로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탈탄소화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트렌드를 분석하고 와레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좀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공급망의 서플라이 체인을 사용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도출해낼 수 있게 되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단계별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탄소 배출을 계산해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LCA 결과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내용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까 앞서 설명드린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이 사용이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 보고서가 여러 다양한 곳에 이제 그 제출이 되게 되겠죠. 다양한 형태로.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얘기한 요 과정을 보면
최초 우리 제품에 쓰인 뭐 원자재를 얘기할 수도 있고, 공급망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동 과정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됐는지, 뭐 여러 가지를 다 분석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틀 내에서 우리는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DPP. DPP는 이 앞에 설명들은 과정이 없이는 DPP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앞에 있는 과정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여권을 찍으면 이 사람의 범죄기로 기본 개인 정보들 뭐 여러 가지를 다 알 수 있듯이 여권은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페이스. DPP는. 그래서 이 섬유도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DPP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앞에 말씀드린 LCA 평가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정보들을 공식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DPP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 사전 활동의 LCA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잘 돼 있다면 DPP 서비스를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사용되는 이런 바코드나 QR코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일부 분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보를 찍어서 이런 정보가 나오면 되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이 바코드에서 사용하는 식별자 규칙을 GS1 표준이라는 것을 적용했을 때 이런 것들이 글로벌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회사들이 이 바코드도 쓰고 QR코드도 쓰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식별자 규칙은 GS1 규칙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별을 했다고 해서 글로벌 통용될 수 있는 DPP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조 회사들이 좀 반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원단을 만들어서 바코드 붙였다고 해서 어느 순간 DPP 서비스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보고자 솔루션 기획을 했고요. 이 솔루션이 우리나라의 섬유 업계에 있는 회사들에게 좀 어떤 환경 대응, 규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최초 시작은 크게는 두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 생산 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를 갖고 있고 자본을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중견기업. 다른 한편은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들인데 그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뭔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구독형 저렴한 온라인 서비스. 뭐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배터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뭐 마지막 말씀일 것 같은데 배터리 분야를 처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외국이랑 협의할 때도 배터리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 주로 전기차 배터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쪽은 대기업 비즈니스예요. 최소한 중견기업 이상의 비즈니스고 돈도 있고 규모도 큰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들인 거죠. 근데 섬유로 딱 와보면 섬유는 이 상하 차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렇다고 배터리에 있는 회사들처럼 뭔가가 잘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규제 측면에서 보면은 똑같이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배터리 쪽은 저희 같은 회사가 관심 갖지 않더라도 잘하는 회사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아요.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섬유 분야는 저희는 그런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 줘야지 뭔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섬유 분야를 선택을 해서 이런 솔루션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C3 멤버분들이 엄청난 아이디어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거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C3 분들
도와서 이 분야를 좀 키울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5페이지를 좀 넘어가 볼까요? 5페이지.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자, 다른 분들은 채팅방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5페이지 그거. 지금 우리 시버리 솔루션스는 이 중에서도 에코 디자인 규정에다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에 그 완전히 마누얼이 된 부분이 두 개가 있네요. 공급망 실사 지침하고 에코 디자인 규정.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부분의 마누얼 중에서도 에코 디자인 규정 쪽에 시버리 솔루션스가 집중을 하고 있다. 네. 맞죠? 네.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해서는 6월 29일 날 로이드에서 베이컨 본부장이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아, 골드만삭스가 퀀텀 ESG라는 기치를 내걸고 로이드 인증원을 2021년도에 인수를 하고 아날로그 데이터 한 45년 동안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인수를 하고 엘리베이터라는 디지털 회사를 또 인수를 해서 디지로그를 만들어 놨어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한 부분을 맞춰 놨기 때문에 그 로이드 인증원하고 같이 이 부분을 우리 시버리 솔루션스가 하면 아주 완벽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저 부분은 예, 그래서 어렵습니다. 진짜 예, 하기 그래서 진짜 어려운 이 분야예요. 부분을 같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협업 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배터리 부분은 글래스돔이라는 회사하고 해가지고 이미 로이드하고 하고 있어. 근데 이쪽 부분은 못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플랫폼 오픈이 언제쯤 예상을 하시는가요? 아마 연말에 끝날 거예요. 아, 연말에 우리 그래서 끝나고 연초부터는 아마 시작을 할 것 예, 같습니다. 예. 지금서부터 그러면은 2번 주자가 1번 주자가 막 달려올 적에 같이 뛰어나가야 되죠. 이게 네네. 멀거니 서서 바톤을 이어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 그런 부분 쪽에 하고 한국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다음에 제가 조용호 대표님을 좀 연결을 하면은 유니폼에 있어서의 생산을 하고 있는데 성북구라든가 그 지자체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호텔이라든가 이런 병원에서부터 세탁 부분의 물류 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서부터 같이 고민한다 그러면 굉장히 플랫폼 부분이 아주 좀 좋아질 수 있는 성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좀 제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 이 염색이라든가 이 섬유 산업이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근데 염색도 해외로 나갔고 재봉도 사실 해외로 나갔는데 이걸 리쇼링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툴로서 이 부분이 좀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좀 더 많아지면은 우리가 플랫폼 그 구독 서비스 비용을 우리 조금 작게 좀 할 수 있고 이 지방정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연결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좀 하고요. 그다음에 원단을 수출하는 회사가 우리 한국에 우리 김영일 대표가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연결을 해드리면은 이 부분이 솔루션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채팅 그 사이에 들어간 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이광식 대표님 섬유는 대구 양주에서 섬유단지가 있고 육선을 밀어보는데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섬유산업회, 섬유수출협회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나오셨어요. 중소기업의 경우 소요기간의 소요비용은 기업당 얼마쯤 될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네, 우선은 섬유산업연합회라고 삼성동에 있습니다. 거기가 섬유산업에 관련된 여러 협회들이 연합해서 만들어 놓은 연합회고요. 섬유산업연합회랑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국가 과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었다가 그때 당시에는 실패를 했고 그 이후 이게 에코 디자인 쪽으로 좀 더 솔루션을 강화를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대로 섬유산업에 관련된 협회라든지 단체 그리고 섬유산업연합회
이런 쪽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100% 동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당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 어떤 회사는 우리 솔루션이 제공하는 거에 일부만 사용하고 중요도가 적고요. 어떤 회사는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 갭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소요에 대한 갭이. 그래서 별로 필요 없는 것은 저희도 크게 관심이 없고요. 아주 조금 사용하는데 반드시 써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크게 돈보다는 데이터베이스를 획득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온라인으로만 사용을 하고 적게 써도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는 저렴하게 갈 거예요. 되게 저렴하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운용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뭐 월별일 수도 있고 연별일 수도 있는데 뭐 1,000만 원 단위 이하의 그런 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니까 우리 회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반면에 다른 한쪽 측면은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 솔루션이 제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 스마트 팩토리나 설비로부터 뭔가를 인터페이스를 해서 뭔가를 구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약간 고가 정책을 쓸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솔루션이 제공하는 가치가 얼마냐를 같이 얘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쪽 부분을 저희가 어, 저렴한 솔루션을 만들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초 시작하는 뭐 예를 들어 뭐 국제과제가 됐건 아니면 뭐 시범 사업이 됐건 최초 시작하는 곳에는 거의 무료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 회사는. 우리도 레퍼런스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게 해서 최초 시작을 하고 그 이후 우리 솔루션 정책은 고가 정책으로 갈 겁니다. 예. 자, 그 다음번에 우리 최관영 박사님이 질문해서 탄소 배출권 방법론은 IPCC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CA 도구를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기관이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 나왔어요. LCA 도구를 인증해 주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어떤 툴을 쓰든 그 솔루션을 인정해 주거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인증해 주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사용한 방법론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방법론을 쓰고 있고 어떠어떠한 표준 그 표준 보고서를 생성해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녹아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한 다음에 제가 그 정확한 인증 이름은 모르겠지만 뭐뭐뭐를 준용했다라고 뭔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정확히 뭐 예를 들어서 굿소프트웨어 인증이다. 소프트웨어에 주는 뭐 이런 형태의 인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뭐를 준용한 시스템이다라는 것들은 그런 로이드에서도 아마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소프트웨어 자체를 인증해 주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어 하여튼 뭔가를 준용했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예, 해보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계속 우리가 집단 지성으로 모여야 되니까 다 이제 또 질문, 직접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쭉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섬유 산업에 있어서 ESG 경영을 통한 데이터 매니지먼트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그 데이터를 그동안 굉장히 유연하게 봤기 때문에 오늘 요거를 데이터를 섬유 산업과 관련한 ESG 쪽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면은 이거를 우리 아까 로이드하고 이런 걸 같이 한다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유경 박사님이 ISO 14044-2006을 Environmental Management Life Cycle Assessment Requirements and Guidelines라고 올려주셨네요. 네네. 네. 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또 다른 질문. 오늘 굉장히 좀 니치한 분야에 아주 작은 분야지만은 결국은 보게 되면 오늘 데이터 매니지먼트 문제예요. 이 그 저도 부분이, 저도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 섬유 산업에서 데이터를 획득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 데이터들이 이런 규제가 아니면은 모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이 그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수출이라는 먹거리 때문에 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잘 쌓일 수 있게 하려면 우리 같은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렇게 쌓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섬유 비즈니스나 공급망 비즈니스에서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는 게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이게 뭐가요? 악뜨거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돈을 잃어봐야지만 이게 정신을 차려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는 이게 위기이면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유건 박사님, 저 한번 자기소개 겸 한번 발표 잠깐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 김미경입니다. 전 섬유 쪽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 섬유산업연합회 내 DPP, 에코디젠 DPP 분과가 구성돼서 조그맣게 지금 분과위원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들, 솔루션에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 쭉 청취를 계속 좀 연초부터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섬유산업 말씀 주신 것처럼 스코프도 넓고 대상자도 이해관계자도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혼동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주신 시버스의 시베리의 안 대표님 말씀 또 잘 들었는데요.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좀 좋은 접근 기대해 봅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하여튼간에 서울 우리 세종시에 계시니까 서울 오실 적에 한번 두 분이서 같이 만나시면은 뭔가 접점이 또 많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서로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50분 지나고 그래서 일단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게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진짜 이 보석 같은 분들이 많아요. 보석 같은 분들이. 그래서 이 기술이 보석이면은 인문학은 보석 상자 열쇠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문학과 기술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이제 8월 지나면은 책이 나오고 나서 책이 한 6월 말쯤 되면 나올 것 같은데 그 책이 나오고서 인문학 부분을 가지고서 기술을 어떻게 우리들이 좀 통합하고 최적화하는 부분을 같이 우리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 시간이었다고 봐요. 이 데이터 관리를 우리나라의 그 어떤 중추적인 가장 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이 섬유산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적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안경익 대표님께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